네, 정주인 박사님, 우리 전 시간에 또 그 미국 CIA 그 한국 지부장 피어더 실바 그죠? 피어더 실바가 그 4.19 혁명과 5.16 전쟁 그 사이에 지금 역할을 하는 그 환경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4.19 혁명 당시에 또 그 사회의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 그 한국 장교들이 쿠데타를 이렇게 또 모의 내지는 또는 하게 된 그런 어떤 내적 욕구를 충동시킨 그런 보고서가 있다고 있는데 그게 콜론 보고서입니까? 콜론 보고서. 네, 콜론 보고서. 그게 4.19 혁명 당시에 이제 장준하 선생이 발간했던 사상계에 실렸다며요. 예. 그래서 그 콜론 보고서를 보고 우리 한국군 그 당시 엘리트 장교들이 쿠데타를 꿈꾸는 그런 충동을 받고 아마도 또 이렇게 5.16 혁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콜론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해 주실까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시의 한국 지부에서는 피어더 실바가 장인영 부통령과 연결되는 그래서 그런 이제 케이스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미국은 이제 대통령제 헌정 국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권 분립이 돼가지고 대통령하고 의회 그리고 사법부 그 조화롭게 돌아가는데 특히 미국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대통령제 헌정 국가에서 정부 예산은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정부에서 예산이 넘어가도록 국회 승인이 안 되면 예산이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경우 그 담화문을 더 보니까 정부가 예산을 마이너스로 깎은 게 유사하게 처음이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던데 미국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정부 예산을 국회로 넘기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안 깎고 승인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 되면은 미국 그 예산을 심의하는 미국 의회로서도 한국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할 겁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이래가지고 이제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은 후진국이라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은 엄청난 변동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많이 정착이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해도 합리적 질서 하에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는데 이때는 큰 변동이 오니까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의 실정이 관심이 많으니까 미국 그 상원 외교분과위원회에서 미국이 이제 콜론 연구소 하는 민간 연구소에다가 민간 연구소입니까? 민간 연구소 거기다가 연구 용역을 의뢰했어요. 그 이제 주제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이렇게 이제 그 연구 보고서를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콜론 연구소에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걸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하니까 그게 이제 대아시아 정책이라 한국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한국 부분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사상계라고요. 월간지인데 장준하 선생이 이걸 발간을 했어요. 그 이제 1960년 1월에 그 콜론 그 연구 보고서에 한국 관련 부분이 보도를 했습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 사상계에서 그 사상계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한국 관련의 요지가 뭔가 하면 이 보고서도 뭐 워딩을 또 잘해야 실감 있게 나올 것 같아서 있는 그대로 하면 이 보고서 이제 한국은 해방 후 1959년까지 한국 정치와 미국 외교 정책을 이제 그 보고서가 회고하면서 한국의 그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본 거예요. 이게 앞으로 더욱 암담하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승만의 장기 집권에 따른 병폐 때문에 그렇다. 지금 한국의 그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예, 근대화에 앞선 예, 한국 군부가 군부가, 네, 좀 집권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인데 네,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네, 근데 지금 군부에 그 집권할 만한 야망이나 능력이 있는 군인이 없다. 어허,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네, 자기한테 도전하는 야망 있는 군인들은 제거해버리고 예. 자기한테 아부하는 군인들만 남겨놨다. 근데 지금 근대화에 앞서가고 있는 군부라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군부가 그나마 엘리트 집단이라고 그 전제가 되는 상황이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 한국 그 6.25 전쟁을 겪으면서 예, 미국의 지원을 받고 네. 그리고 한국 군인들이 예, 미국에서 예, 그 포병, 예. 뭐 가풍야별 그, 연수를 일씩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진문물을 민주주의 등, 네. 선진문물을. 정치 교육뿐만 아니라 예, 실제로 행정 기능이 굉장히, 앞섰었어요. 예. 대표적으로 그 당시 4.19 때 박정희 대통령은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이었는데 예, 그때 인사참모가 박태준 대령이었어요. 박태준, 예. 네, 포항제철. 우리 고향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인물이 많이 났습니다. 예, 그래 박태준 그분이 어디 인터뷰한 거 보면 네, 4.19 혁명이 나갖고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니까 예, 그때 4.19 비상계엄 선포됐을 적에 부산 지역 계엄사무소장이 박정희 군수기지 사령관이었어요. 예, 그 자리에 박태준은 예, 그 부산시에 그 계엄 통제관으로 나왔는데 예, 자기가 부산시의 행정부를 보니까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어허, 군대에서는 이 달평으로 그 행정문서를 기한하는데 예, 부산시에 가보니까 공무원이 붙들고 앉아가지고 예, 이리하여 이리니까 이리해라 이런 식으로 붓으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만큼 군부와 실제 공무원과 차이가 컸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군부들이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트 의식이 있었는데 이 콜론 보고서에 예,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국 군인들을 예, 조롱하는 거죠. 아하, 야, 그 나라가 그래 썩었는데 예, 한국 군인들은 예, 이 야망 있고 예, 뭔가 해보다는 군인도 없다. 아하, 뭐 가장 큰 원인은 네. 이승만 대통령이 예, 그런 군인을 잘랐기 때문입니다. 그 이제 네. 잘랐기 검역은 안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종찬 육상총장이 예, 전번에 한번 소개된 부산 정치파동 때 예, 예, 이승만은 그 군을 예, 부산에 좀 출동시켜라 그러니까 이종찬이 거부를 했죠. 그랬죠. 그래 이승만 대통령이 이종찬 전 포사대라 예, 이런 명령까지 내렸었어요. 그 정면결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종찬 그러면 군의 정치 준비를 예, 상징하는 군인으로 진정한 군인으로 존경받고 그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콜론 보고서가 사상계를 통해서 소개를 되니까 예, 한국에 이제 젊고 유능한 네. 군인들이 예, 참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막 자존심 상할 끼고. 그룹끼리 모여가지고 예, 그 이제 우국 방담을 하고 나라를 걱정을 하면서. 이랬답니다. 그래서 이 사상계는 예, 근데 이제 장춘하 선생이 그래 하다가 예, 나중에 이제 박정희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으로 나가니까 예, 그걸 이제 정면 비판하는 그렇죠. 글을 사상계에 많이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정부 기간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970년 5월달에 결국 네, 운영이 어려워서 중단이 됐어요. 예, 그렇게 이제 장춘하 선생은 계속 박정희 정부하고 각을 세웠죠. 예,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그 콜론 보고서가 한국 국민을 자극했다 이랬는데 5.16 때 예, 그 김포에 있는 해병 여단을 끌고 예, 서울로 진입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김포 해병 1여단 여단장이 예, 김윤근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윤근. 예, 김윤근 이분이 그 자기 자술서에도 보면 예, 자서전에도 보면 예, 그 1960년 1월달에 사상계에 실린 콜론 보고서가 예, 우리 군인들한테 예, 엄청난 자극을 줬다. 그래서 5.16의 큰 원인은 예,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데 이제 장춘하 선생은 예,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사의 관점에서 보면 예, 굉장히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예,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거면은 그 미국 전략정보국이 2차 대전 말기에 예, 한국 광복군 제2지대하고 예,
독수리 작전가는 한반도 침투 공작을 했어요. 예. 중국 그 서안 근처에서. 그래서 예, 훈련을 받고. 예. 그리고 이제 미 전략정보부에는 사전트 대위나 가는 인물하고. 예. 그리고 광복군 제2시당 전 이범석하고. 이범석 장군하고. 네. 그래 훈련을 해가지고 50명을 차출해가지고 훈련하다가 38명이 최종 확정돼가지고 한반도 침투를 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예. 일본이 일찍 패망하는 바람에 예. 이게 승세가 안 됐어요. 아하. 그때 훈련받은 멤버 중에 예. 장준하 선생이 있었고 또 고대 총장하던 김준엽 선생 김준엽, 예. 총장. 이런 분들은 일본군에 있다가 예. 탈영해가지고 그 광복군을 찾아서 합류한. 그런 분인데 그 당시부터 예. 보면은 이 장준하 선생하고 김준엽 선생은 이런 그 잡지를 예. 발간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게 되면은 그 글을 예. 이제 속된 말로 가방끈이 긴 예.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은 예. 그 미국이 그렇게 이제 한국에 관심을 가진 게 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 그게 이제 12년간 대통령하고 이승만이 또 날락하면은 85세에서 예. 4년 더 하면 89세에 임기가 마치게 되는데 예. 지금도 남자는 85세 되려면 고령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예. 그 당시 고령인데 89세인데 근데 또 그때 그 자유당 정부 여당인 자유당에서 이기붕을 부통령이 출마시켜가지고 당선시켜가지고 예. 이승만 대통령이 죽을 때 이기붕 부통령이 정권을 상계받는 보도를 가는데 그런데 이기붕의 아들은 또 이강석 이강석을 양자로. 이승만이 양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승만 또 이기붕 이강석 요새 뭐 북한의 김정은이 3대 정권인데 이 세습 정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게 이제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안 맞았던 거예요. 예. 그런 거 보면 지난 뭐 여러 번 그때 우리가 그 유튜브 촬영하면서 그때 제가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초대 대통령의 그 역할 그 중에 워싱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워싱턴도 그 미국 그때 의회에서부터 계속 그 이기 대통령도 하고 이렇게 많은 신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일기만 해서 제퍼슨한테 이렇게 양보하는 그게 아마 어느 나라 미국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건국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이 나라를 섬이라고 그분이 막 그 영어에 능통하고 미국에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러면 특히 1960년 그 당시 까지만 했어도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뭐 여야 정권 교체까지는 안 돼도 부정선거 이런 거 안 하고 놔뒀으면 되는데 여기 이제 실바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실바가 와서 쭉 정치 척도를 조사해 보니까 그 이제 부정부패 부정부패가 이승만이 이제 연로해가지고 판단이 잘 안 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기의 살이 사요. 그 부정부패 너무 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독재가 되면 반드시 그게 부정부패가 말이 들기 마련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대담하다가 순간적으로 좀 생각이 떠오르는 게, 이 전직 대통령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전직 대통령들의 역할이 또 달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카터는 또 전 세계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했듯이 전 세계적 역할을 하든지, 또 한편으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전직 국민교육 이런 국가 미래를 우리 후대들한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그런 장기적인 교육 플랜 이런데 좀 전직 대통령들의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참 그런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구지 TV에서 우리가 정보 활동의 역사를 이렇게 쭉 더듬어 보면서 그런 교훈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교훈이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그런 좀 구체적인 걸음이 좀 나름대로 또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4.19
북한이 이제 그 4.19 예측에 대해서 그 실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면서 5.16 혁명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